하와이의 낮 1시가 다 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데 시원하고요. 정말 더워야 되는데 시원한 바람과 함께 수영을 하고 나와도 온도가 정말 잘 맞는 그런 날씨와 여러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 하와이이기도 합니다. 물론 단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또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미국의 신문들 그리고 언론을 비롯해 방송도 그렇고요.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조금 시시하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미국의 제1금융권인 JP모건, 두 번째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세 번째는 시티뱅크, 네 번째가 웰스 파고가 되겠습니다. 네 은행 중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금 많이 흔들린다라는 미국의 은행 위기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인수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상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에서는 우리는 그럴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 자체가 나온다는 것도 정말 믿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정말 많은 미국인들이 심각하게 여기고 뱅크런이 시작된다면 역시 미국도 걷잡을 수 없는 위기를 맞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빨리 잘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기사를 읽고 또 제 얘기의 분석을 해드리면서 왜 그런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수요일, 한국은 목요일. 미국의 주식시장은 약간 내려서 끝났습니다. 미국의 은행 위기에 대한 말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어저께 해운 방송에서는 웰스 파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미국의 제1금융권 중에 4위이기도 한 웰스 파고. 그런데 오늘은 혹시라도 실리콘밸리 은행, 그리고 퍼스트 리퍼블릭,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 시그니처 은행 다 파산했죠. 아니면 다른 은행과 합병이 되기도 했지만 뭐 끝났죠. 그 이름들이 다 간판을 내렸으니까요. 다음의 은행은 무엇일까? 과연 미국의 제1금융권들이 이상이 있을 수 있을까? 모두 믿기기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국 은행 위기의 다음 주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가 1,000억 달러 규모의 채권시장 어음 손실에 직면했고요. 완전히 끝난 듯 했던 미국 은행 위기가 다시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저는 이미 이 이야기를 여러 번에 걸쳐서 미국의 은행들 3개, 4개로 끝날 일이 아니고요. 2008년을 비롯해 위기 때마다 수천 개의 은행이 무너져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드렸지만 주식시장이 매우 좋고요. 왜 올라가는지, 회사의 이익이 그렇게 많이 나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폭등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의아하고 계신데 시간이 가면 점진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글로벌 자문기관 코베이시는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의 발표를 인용해 현재 상황은 BOA 잠재적인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BOA는 매각 계획이 없으므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내용 어딘가 익숙하지 않나요? 실리콘밸리 뱅크, SVB, 퍼스트 리퍼블릭 모두 비슷한 이유로 무너졌습니다. 지난주 파이낸셜 타임즈는요, BOA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유입된 자금 6,700억 달러의 대부분을 채권 시장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보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채권은 유례가 없을 만큼 높은 가격의 수익률은 낮은 상황이었죠. 따라서 예금자가 인출을 원하면 BOA는 손해를 감수하고 채권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 SVB, 퍼스트 리퍼블릭 모두 똑같은 전철을 밟았다. 코베이시는 또 미실현 채권 시장 손실이 업계 전반의 문제라는 점도 주목해야 하며요. 미국 은행의 총 미실현 손실은 6,2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2008년 최고치인 750억 달러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인데, 뛰어넘는 정도가 아니고 이게 몇 배입니까 도대체? 9배에 미치는 엄청난 수치이기도 합니다. 코베이 씨는 이어 BOA의 장부상 손실은 현재 1,090억 달러로 기타 대형 은행보다 훨씬 크다. JP 모건은 370억 달러고요. 웰스 파고 420억 달러. 시티와 모건 스탠리를 합치면요 34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제일 많은 게 웰스 파고죠. 자, 다만 BOA 수치에는 신용 손실이 포함되지 않았다. 참 이 은행 통계라든가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새마을 금고 내용을 보시면 알지만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엄청 많습니다. 그 안에 회원 전용에서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려서 회원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모르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새마을 금고 라인은 훨씬 많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쉬쉬하며 정부가 오픈하지 않은 것이 거의 절반 이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서 이사가 승인을 하면은 연체율을 갚아주고 없애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렇게 해서 은행 신용도를 높이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이런 식의 내용들이 우리가 읽고 있는 기사로 나온다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비밀 내용은 얼마나 지저분하고 엉망진창일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미국 또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몰락한 은행 중 어디도 이 같은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한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미국의 국채를 팔아야 할 텐데요. 이거 정말 누가 사줄까요? 6월 19일 날은 미국의 브링컨이 중국을 방문했고요. 7월 6일, 한국 날짜로 7월 6일 옐런이 지금 중국을 방문합니다. 왜일까요? 중국, 러시아 다 힘들죠. 이 중국에서 국채를 좀 많이 사줘야 할 텐데 뭐 이런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잘 비즈니스가 안 된다면 혹독한 또 중국에 타격을 매기겠죠. 그렇다면 이제 이 어마어마한 국채를 누가 사드려야 되나요? 미국 은행들이 사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 은행의 이 실적들이나 이런 내면적인 것을 봤을 때 쉽사리 국채도, 미국의 국채도 잘 될 것 같지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미국 은행 위기에 대한 다음 주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가 되는 것이 아니냐. 1,000억 달러 채권 손실에 직면해 있는데 우리가 아는 실리콘밸리뱅크 SVB, 퍼스트 리퍼블릭 모두 똑같은 이유로 무너졌다. BOA가 지금 뭐 매각 계획도 없고 벌써 매각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위험하고 뭔가가 잘못돼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불과 한 달 조금 전만 해도 미국의 제1 주식거래 은행인 찰스 스왑도 상당히 위험했었고요. 그 찰스 스왑과 연결되어 있는 캐나다를 비롯한 여러 은행들도 위태롭기도 했었습니다. 시시해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자, 미국을 바라보며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박미 입장에서는 연준에서 6월에 금리를 계속 올렸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동결 한번 하고요. 더 많은 은행들과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까 봐 약간 쉬어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7월 금리 인상 완전히 저는 확정해서요.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0.25 또는 0.5까지도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을 바라보는, 오랫동안 미국에서 살기도 했고요. 비즈니스도 했고 현재 미국에 체류하면서 미국을 바라보는 제 심정은 안타깝고요. 그리고 불안합니다. 미국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미국의 위험, 위기, 불안한 거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정말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만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 파고, 미국의 제1금융권에 문제가 생긴다면 저는 상상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말씀을 더 이상 드릴 게 없다라고 오늘 말씀드리면서 미국의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랜 시간 미국에 생활을 했었고요. 비즈니스도 뉴욕에서 오랫동안 했고요.
LA에서도 또 오랜 기간 살면서 또 하와이까지 온 저로서 제2의 고향 같은 미국. 2008년 때는 제가 비즈니스 하면서 뉴욕에서 어려운 시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두려움이 오는 것은 사실 좀 의외이고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많은 사람들은 특히나 한국 정부도 그렇고 한국 국민 그리고 일부 미국인들도 요즘은 조금 바뀌었지만 걱정 없이 지나다가 지금 슬슬 미국 국민들도 걱정스러워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모이면 전부 어떻게 되는 건가. 정말 이 미국이 또 한 번의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아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리려고 하지만 좀 더 시간이 가면서 여러 공개되는 거와 함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한국은 미국이 잘 돼야 서로가 공생공존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위기가 왔을 때 지방은행과 큰 은행들이 제가 아는 거로 3,000개 이상씩, 미국의 은행이 한 지방까지 4,000개 정도 있는 것으로 4,0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 때도 아마 은행이 엄청 많이 망했죠. 망하기도 하고 문제가 많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정말 심상치가 않은 것 같고요. 너무 일찍 제가 해외를 많이 다니고요. 또 특히 미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는 1년 정도 앞서서 말씀드리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것이 이제 점점 임박해서 닥치고 있는 것이고요. 새마을 금고 또한 그렇고요. 또 미국의 은행들도 한 3-4개가 파산을 했지만 앞으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시기 바라고요. 미국에 지금 살고 있는 저로서는 미국을 바라보면서 많이 바뀌었다, 미국도. 그리고 굉장히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구나. 실망스러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 은행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요. 하와이에서의 방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